여러분은 친한 친구에게 어떤 행동까지 허용하시나요? 아마 친한 사이에서는 대부분의 장난이나 부탁 정도는 가볍게 들어주고 설령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별거 아닌 것 정도로 치부하고 큰 마찰 없이 잘 지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7가지 행동만큼은 쉽게 봐주면 안 됩니다. 이 행동들까지 눈 감아주게 된다면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무엇이고 대처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둘만의 얘기를 남에게 하는 것.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그것이 곧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이야기나 속마음, 민감한 주제들이 오가는 특별한 신뢰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가 타인 앞에서 공개된다면 그 신뢰는 순식간에 부서질 수 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신뢰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비록 사소한 잡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의 입에 오르내릴 때 상대방은 난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신뢰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공개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고 때로는 창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한 관계 유지에 큰 걸림돌이 된다. 갈등은 관계의 깊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요소이다. 인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한 신뢰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 이 신뢰는 한번 깨어지면 원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표현이며 이는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비밀을 지키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인다. 두 번째,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 어느 날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주저없이 돈을 빌려주었고 친구는 반드시 제때 갚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돈뿐만 아니라 옷이나 물건 등 빌려준 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돌려주는 것을 잊었을 수도 있지만 자주 그런다면 문제가 생긴다. 빌린 돈이 소액이라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생각이거나 마음이 넓어 갚지 않아도 된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빌린 사람이 생각하기에 소액이란 기준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긴다. 상대방에겐 작게 느껴지는 것이 나에겐 큰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빌린 것을 되돌려주는 것은 신용이자 기본이다. 이를 가리는 사람은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작은 것을 더 소홀히 하지 않는다. 깜빡 갚는 걸 잊어 상대방이 갚으라고 말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실수했다며 바로 갚는 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째째하다거나 친구도 아니란 말을 들먹이며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사람과는 앞으로 어떠한 신뢰 있는 관계를 갖기 힘들다. 돈을 제때 갚지 않는 행동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까지도 무너뜨린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일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이는 분명한 문제다. 우리의 관대함을 당연시 여기는 태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용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미리 명확한 약속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빌려주기 전에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그 약속을 서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애매모호함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간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늘 미묘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서 신뢰와 존중의 문제로 확장된다. 빌린 돈을 시기적절하게 갚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관계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금전을 빌려줄 때는 그것이 양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표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 친하다고 선 넘는 행동. 아무리 친밀함이 깊어도 인간 관계에는 지켜야 할 경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친밀함을 핑계로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낯선 이에게는 겉으로만 예의를 차리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그들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단호히 경계를 설정하여 더 이상의 선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독립성과 개인적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욱 필요하며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례함과 경계를 넘는 행동은 잠시의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으나 결국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고 서로를 멀어지게 만든다. 따라서 친밀함 속에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개인적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네 번째,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행동. 대화 중 상대의 의견이 자신과 다르다고 느낄 때 자신의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나쁜 대응이다. 인간은 각자 독특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설득하려 할 때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적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심리학자 슈테판 슈바르츠는 타인을 설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설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옳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의견이 다름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는 다양성의 표현이다.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대화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신의 생각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소통의 단절을 초래한다. 우리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시작된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걱정을 가장하여 범하는 무례. 상대방을 걱정한다는 명목하에 이러저러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사실은 그저 경우 없는 훈수질에 불과하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다. 상대방을 자신보다 못하다 여기며 훈수를 두거나 충고한다는 명목으로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충고는 실제로는 충고가 아니라 듣기 싫은 잔소리일 뿐이다.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조언이나 충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는 거리가 멀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조언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혹은 원하는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조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조언이나 충고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때로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말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의 소통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의견이나 조언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결국 상대방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배려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요구와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무례함을 가장한 걱정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이다. 6번째, 거절해도 계속 요구하는 행동. 단호하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도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미안한 감정이 들게끔 한다. 사실 거절은 단호해야 하지만 사람에 대한 정 때문에 이는 쉽지 않다. 고민 끝에 거절하는 사람의 미안함을 이용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한 형태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가 결여된 행위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위반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이용한다. 이는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상호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대방의 거절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거절은 단순히 아니오라는 단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상대방의 현재 상황, 감정, 그리고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따라서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강요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자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함으로써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상대방의 거절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다. 반면 거절을 무시하고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행위이다. 7번째, 친하다고 당연히 용서받으려 하는 사람. 아무리 친해도 봐주면 안 되는 행동은 친하다는 이유로 사과도 대충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 게다가 자신이 사과를 했을 때 친한 사이이기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실수를 저지르고 사과는 하되 진정한 반성이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용서권을 가지고 있는 듯 그들에게 용서란 단지 빌면 받을 수 있는 것,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씻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배려이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용서는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는 하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다. 마치 용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지 않는 경우 이들은 종종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반성도 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용서는 단순히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진정한 용서는 반성과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진정한 용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용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용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하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봐주면 안 되는 7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울창한 지혜의 숲입니다.